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 넘버원 천재치과 의사 조선의 명의 조명희입니다. 치과 시크릿 12강이고요. 12강을 맞이해서 제 머릿속에 머리띠 이름이 이제 기아랑이에요. 기아랑. 12강을 맞이해서 기아 타이거즈의 V11을 기원합니다. 기아랑은 이 수호랑이랑 같은 타이거즈 가문이죠. 이 명문 타이거즈 가문은 역사가 5,000년 정도 됐어요. 단군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최강 타이거즈를 비슷하게 오늘의 주제 치과 치료에서 최고 좋은 치료, 치과 치료에서 최강의 치료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치과 시크릿 12강 치과 치료에서 최고의 치료는 무엇일까요? 자, 본 강의는 한국 치과 치의학계를 넘어서 지구 인류 치의학의 역사를 바꾸고 종결시키는 최후의 치의학 기술입니다. 임플란트를 발명한 것은 브레네마크 교수였지만 조명희는 임플란트를 할 필요성조차 없애버리겠어요. 그래서 고전 치의학, 세포 치의학이죠. 뭐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 이런 치의학은 진단과 치료를 세포 중심으로 했는데 현대 치의학, 교합 치의학은 교합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는 최후의 치의학이죠. 조명희가 치과 시크릿 1, 2편을 씀으로 인해서 시작된 치의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세 줄 예약. 교합이 맞으면 보철 임플란트가 불필요하고요. 두 번째, 치과 치료를 할수록 교합이 나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건강보험 저수가로 인해서 교합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살펴보죠. 자, 환자 C예요. 환자 C는 왼쪽 치아가 시리다는 이유로 왔어요. 왼쪽 치아가 시려서 왔는데, 자, 이 환자는 또 한 가지 오른쪽으로 씹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구강 위생 상태나 이런 건 매우 좋아요. 매우 이도 잘 닦고 좋은데, 우하 교합이고요. 좌하 교합. 근데 이 왼쪽 어금니가 시린데 왜 시릴까요? 네. 자, 여기 또 보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자 C를 보면은 26, 27번이 시리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세포 치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26번 치아 안에 신경치료를 다시 하든가 아니면 이 인내를 듣고 신경치료를 해서 뭐 이를 씌우든가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들을 우측 어금니 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환자는 씹을 때 아프거나 시리니까 신경 죽이고 보철하고 신경 죽이고 보철하고 이게 30대인데 이도 굉장히 잘 닦는데 우측에 벌써 보철을 5개나 있는데 문제는 이 우측으로 씹지를 못한다는 거죠. 환자가.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 구강내 보철은 모두 타치과에서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보철을 6개 했다가 인내이까지 합치면 이제 7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 오른쪽이 자꾸 보철을 하고 씹을 때 아프고 이런 원인이 13번이에요. 13번 원인이. 교합 유도가 안 나오니까 어금니끼리 부딪히는 거잖아요. 교합 유도 간단히 설명하면 43번 치아가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씹을 때 어금니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이 어금니끼리 부딪혀서 아픈 건데 세포 치의학적으로만 보니까 오진을 해가지고 자꾸 이걸 손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밥을 못 씹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진으로 멀쩡한 치아 신경 죽이고 보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교합 치의학적으로 보면 교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씹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자, 교합 간섭 제거 전에는 교합치 찍어보면 간섭이 좀 보이죠? 그래서 교합 간섭 제거하고 제가 이것저것 해서 오른쪽 어금니로 밥을 씹을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물리는 점이 좀 적죠? 이렇게 있고 36번 치아는 물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진짜 교합은 이렇게 바이트를 떠서 봐야 됩니다. 네, 여기 많이 있네요. 요런 거. 바이트를 이렇게 떠서 봐야 되는데, 이 36번 치아가 자연치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는 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교합지, 파란 점이 제자리에서 물리는 건데, 이 물리는 점과
실제 물리는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트를 봐야지 진짜 교합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렇게 이제 바이트를 찍었을 때 잘 안 물린다는 거예요. 이 36번 치아가. 왜 안 물리냐? 26번이 인공치아잖아요. 네. 임플란트만 인공치아가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이 뿌리까지 인공치아고, 이 윗부분, 치아의 윗부분 보철도 인공적인 거, 뭐 금리나 포셀린 치아를 하면은 그것도 인공치아예요. 네. 자연치아가 아니니까 인공치아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치아를 하고 나면은 교합이 많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안 좋아지고 여기 인레이한데 또 교합이 좀 안 물려요. 자, 그러면 정말 좋은 교합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것인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자 A를 보여드릴게요. 자, 환자 A의 교합을 보십시오. 잘 물리잖아요. 잘 물려요. 환자 A 43세. 자, 2008년 8월 달에 저희 치과에 와가지고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제가 교합을 관리했던 환자예요. 뭐 레진을 조금 한 게 있긴 한데, 네, 위생 상태도 좋고 교합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치아끼리 물리게 되면 아까와 같은 그런 교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깨져서 살짝 떼운 적이 있고요. 여기도 레진으로 떼운 흔적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네, 치아에 약간 균열, 금이 가 있고, 정지된 충치, 변색이 보이지만,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환자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2016년에 한번 위기가 있었죠. 왼쪽 아래 어금니가 씹을 때 아파요, 환자 A. 자, 씹을 때 아프다고 이때 왔었는데요. 세포치의학적으로 보면은 여기 깨지고 균열되고 세균 때문에 아프다고 오진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교합치의학에서는 교합 간섭 때문에 저작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씹을 때 아픈 이유가 세균 때문이 아니라 교합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세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합으로 보는 건데요. 교합치를 찍어봐야 하죠. 그래서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교합 간섭이 있잖아요. 교합 간섭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교합 간섭을 제거를 하면 통증이 사라져요. 충치는 통증의 원인이 아니고 교합 간섭이 진짜 원인인 경우가 90%가 넘어요. 그래서 이 교합 간섭을 제거한 뒤로 환자는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2016년 11월에 왔던 환자가 이렇게 교합 치료를 받고 나서 통증이 사라졌는데 한 달 동안 잘 쓰다가 원장님 그래도 그 파진 곳으로 음식물이 끼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교합 치료한 지 한 달 뒤에 음식물이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레진을 했어요. 레진을 했고요. 이렇게 레진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치아 없이 자연치아 상태로 최대한 유지하는 보존적인 치료. 이런 게 이제 교합 치료학의 핵심이죠. 자, 그럼 아까 환자 C와 A를 비교를 해보면요. 환자 C는 보철을 되게 다수 많이 했고요. 의사는 이제 세포 치의학적인 개념으로 세균 보는 거죠.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났더니 위에 자연치도 막 건드리고 그랬더니 교합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환자 A를 보면은 자연치를 보존하면서 교합 치의학적인 개념으로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약간 레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물리고 있어요, 교합이. 그래서 충치를 저 같은 경우는 놔두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치료를 안 함으로써 이 교합을 보존하고 멀쩡한 치아를 파지 않는 어떤 현명한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3세 10년 동안 유지했다고 해도 43세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안 되니까. 자, 치과 시크릿 1편 470쪽에 나왔던 환자, 유튜브 치과 시크릿 04강에 나왔던 환자를 다시 한번 출연시켰어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제가 관리했던 83세 환자 10년 정도 유지시켰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볼게요. 화학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교합 관리만 했는데요. 교합 좋고요. 자, 보시면 이런 것들 손대지 않아요. 이런 것들 손대지 않고요. 아까 요 36번, 37번 보시면 되게 금이 많이 났어요. 균열이 가 있고 뭐 크랙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요 환자가 중간중간에 씹을 때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크랙 때문에 아픈 거라고 신경 주이고 보초를 하려는 의사들이 많은데 매우 잘못된 오진일 확률이 높아요.
자, 이런 경우는요, 교합지 찍어서 교합 간섭 찾아서 없애면 시불대 통증 사라집니다. 네, 이렇게 교합을 관리하면 불필요한 치료를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균열 때문에 아프다고 막 신경 죽이고 보철하게 되면 신경 죽이고 보철한 치아일수록 교합이 빨리 망가져서 임플란트를 빨리 하게 되는 악순환에 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을 하면 교합이 맞으면 보철이나 임플란트 자체가 불필요해집니다. 네. 이 교합 치료야말로 치과 치료에서 가장 좋은 치료죠. 그 다음 두 번째, 치과 치료를 할수록 교합이 나빠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건강보험 저수가로 인해서 교합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급여화를 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여러분, 만약에요,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드는데 차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국가에서 급여화해서 차값을 모두 2천만 원으로 통일해라. 이렇게 되면 자동차의 품질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네,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급여화를 하게 되면 해당 치료가 가격을 더 받을 수 없는데 누가 열심히 합니까? 네, 품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공산주의도 망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합 치료를 하게 되면, 자, 이런 거 하나 파고 이런 것들 치아 하나 파고 레진을 해도 강창용 원장님도 이야기하다시피 보통 한 10에서 15만 원 받는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 교합을 맞춰주면 회당 최소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의해서 교합을 이렇게 간섭을 제거하는 치료비가 23,500원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교합지 하고 바이트 값, 재료비도 안 나와요. 원가가 도저히 안 나와요. 이건 너무 손해를 보는 치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치과대학에서 이런 교합의 중요성, 교합 치료학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죠. 그래서 이러한 무지와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어요. 환자들은. 한국 환자들 참 불쌍해요. 그래서 싸게 치료받는 게 사실은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재앙이죠. 품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 이거를 알고는 있는데 하자니 너무 이게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교정 진단이나 교합 진단을 모델을 떠서, 일반 진료잖아요. 그렇게 해서 PFM 하나 가격 정도를 받은 다음에 그걸 받은 환자들에 한해서 이런 교합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생립하고 이런 거 막 하고 불필요한 치료해서 뭐 몇십만 원씩, 아까 보셨잖아요. 환자씨 막 크라운이나 보철을 막 7개씩 했는데 밥을 못 먹잖아요. 그 7개 해서 한 50만 원씩만 받아도 뭐 한 300만 원 넘는 치료비 내고 교합은 교합대로 망가지고 밥 못 먹는 것보다는, 네, 뭐 교합 치료 몇십만 원 내서라도 교합을 맞춰주는 게 훨씬 좋은 치료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좋은 치료를 받으시고요. 참고로 치과 의사들이나 치과 업계 종사자들은 절대 자기 치아나 자기 가족의 치아를 함부로 신경치료를 하거나 보철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서로 교합치료 받고 그래요. 일반 환자들은 이런 치료가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니까 받을 기회가 없죠. 차라리 보험 치료가 아니라 일반 치료로 자유롭게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프로라도 놨으면 이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라도 있을 텐데 거의 멸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교합 치료가 치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치료인데요. 지금 잘못된 건강보험 수가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을 기회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박탈당했어요. 안타까워요. 참고로 호주나 캐나다 같은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제도 수가를 주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명심하시고 좋은 치료, 교합 치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지구인 여러분 안녕.